이번에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와 별지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상가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피보전 권리와 목적물 가액이 무엇인지, 신청 취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취지와 별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정모 씨는 임차인 강모 씨가 벌써 월세를 5개월이나 밀려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대인 정모 씨도 여유가 없어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면 상가를 비워달라고 얘기했지만 강모 씨는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내는 것이고 자신을 내보내려면 이사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임대인 정모 씨도 어렵게 상가를 마련한 후 다달이 월세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렇게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올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 정모 씨는 임차인 강모 씨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소송 전에 임차인에게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을 먼저 신청하려 합니다.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이란 본안소송 이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란 보전받을 권리, 즉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에서 피보전 권리는 임대차 계약 해지한 뒤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때 피보전 권리의 발생 원인을 함께 기재하여 주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가처분의 목적물의 가액이란 소송 목적물에 따라 인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출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에 대법원 전자소송의 부동산 가액 및 속가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부동산 가액 및 속가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도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연도를 입력합니다. 대상은 목적물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데요. 대상에는 건물, 토지 및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할 대상이 건물의 점유권이라면 건물을 표시하고 소유권이라면 토지 및 건물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여부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건물 구조와 건물 용도는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를 보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을 발급받은 후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는 금액으로 계산기에 입력된 금액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에서 해당 항목을 보고 입력하고 건축 연도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서 사용 승인일 항목을 보고 입력합니다. 공유 지분은 단독 소유라면 1분의 1로 기재하지만 만일 공동 소유라면 공유 지분에 따른 비율을 입력하여 줍니다. 다음, 건물 특성별 가감산율은 건물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가산율을 선택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소의 종류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에 선택합니다. 이러한 피보전 권리의 내용은 향후 진행할 본안 소송의 주된 소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피보전 권리는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 제거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의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액 및 수가 계산기에 계산 결과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의 건물 가액을 목적물 가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출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만일 다른 방법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여 줍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가처분을 할 부동산을 말하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에 별지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실질적 내용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샘플에 기재된 신청 취지를 수정할 필요 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보고 샘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고 발급 내역을 선택하거나 발급 코드를 입력하면 별지 목록에 부동산의 표시가 입력되므로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와 별지 목록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보전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황에 맞추어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